인천시가 5,70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등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 시민들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자체 주요 정책 보도, 오늘은 김포시의 평화 관광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김포시는 올해 한강 철책 제거 사업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올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지능형 방범 교통 관제 시스템과 전동형 이동수단, 주차 로봇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담뱃잎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한국을 거쳐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인천 본부세관에 붙잡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가 핀셋 지원을 중심으로 약 5,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우선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인천시는 설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20일 5,754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핀셋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더해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약 7만 5천 명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시는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업종에는 150만 원을, 규제 완화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관광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문화예술인에게 50만 원을,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 1940곳에대해서도 반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층은 지원 대상을 기존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운수업의 경우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인당 50만 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 원씩 각각 생활안정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은 예산 1,15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10%로 유지합니다. 예산 4,025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이자 보전 등의 특별 금융 지원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긴급 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평화관광은 민선 7기 김포시가 미래 먹을거리로 삼은 핵심 사업입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지나는 올해는 접경 지역에 그린 청사진을 하나둘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김포시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김포시의 평화관광 사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 구간 한강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거된 구간은 1km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법적 다툼과 국방부 입장에 부딪혀 답보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철책 제거 사업에 다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와 김포시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 소송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3km 안팎 구간부터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실제 철거 작업에도 들어가는데 철책이 사라진 구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5월경서부터 드디어 한강 일대, 염화강 일대에 분단에서 비롯된 경계 철책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경계 철책이 제거되면 한강 수변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 차례 개관이 미뤄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올해 9월 문을 엽니다. 주변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선명해졌습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는 대규모 야생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숙박이나 쇼핑이 가능한 관광 기반 시설도 계획돼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관광도로 평화로는 올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뭐 호텔도 있을 것이고 리조트 그리고 중요하게 야생화 단지를 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또 쉴거리를 그쪽에다 같이 조성함으로 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배후단지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관광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차례 시범 항행 끝에도 닫혀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경색된 남북 분위기는 여전한 걸림돌이지만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계획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움직이는 도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천의 스마트시티.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로바, 날씨 알려줄래? 방 안에 앉아서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져 전기를 차단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김태순 씨. 부천시와 복지부, 국내 통신사의 지원으로 2년 전부터 홈 IoT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죠. 수시로 내가 핸드폰으로 가다가 보고 안 되면 눌러서 이제 꺼버리고. 원격으로 가스 차단 등이 가능해지며 가장 마음이 놓이는 건 안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진 것을 모르고 외출했다가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잠깐 가서 약만 지어 왔는데 보니까 벽에 막 탄 거예요. 지금도 탄 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시민 삶에 연결된 편리한 시스템은 또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화해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누수나 불편 사항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상습 정체 구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보행자 공유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연계한 할인 정책도 확대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차량, 뭐 자전거 이런 걸 활용해서 환승하게 되면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광역교통 알뜰 카드라는 거 연계해서 교통비가 할인되는, 그렇게 차량 이용도 줄이고 뭐 환경이든 교통이든 다 영역 주차까지 다 좀 줄일 수 있는. 또 지난해 부천 내 방범용 CCTV 7,700여 대에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얼굴이나 사물 등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딥러닝 기술로 범죄 검거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고질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들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올해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스마트 챌린지 사업인데, 본 사업이 13개 지역으로 좀 확대를 되고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약간 실험 정신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혁신지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최대한 좀 저희가 정착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실증 테스트를 거친 주차 로봇도 본격적인 도입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도시 문제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부천 스마트시티 조성은 올해는 사업 속도를 한층 더 높여 기틀을 다져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중국산 담뱃잎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담뱃잎을 다시 호주로 밀수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가 나빠지자 청정 이미지인 한국을 거친 겁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수입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쪽을 살펴보니 샌드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위장하려고 이만큼을 뜯어내면 샌드백을 뜯자 말린 담뱃잎이 한가득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복식용 샌드백과 가정용 에어필터에 담뱃잎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호주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강화된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담뱃잎을 먼저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담배로 제조를 하게 되면 총 13만 갑을 제조할 수 있고요. 호주산 담배라고 하면 지금 3만 정도 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39억 정도 됩니다. 세관은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비슷한 주소지로 중국산 샌드백이 수입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버려지는 동물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유기동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던 곳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접근성 좋은 도심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거두기 시작한 포천의 한 사찰. 시민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20여 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했지만 불어나는 수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절 앞에 기르던 고양이를 버리는 등 주민들과 갈등까지 빚던 상황. 경기도는 시민들과 힘을 모아 사찰 주변에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급식소 놓은 뒤로부터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리고 활동력도 작아졌어요.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존 화성시에 위치한 도우미견 나눔 센터에 이어 접근성 좋은 도심지에 마련한 겁니다. 이곳에선 기본 훈련과 중성화술, 예방접종을 마친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 교육과 사료, 목줄 등도 지원합니다. 강아지 공장 이런 것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단절시켜가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 우리 함께 행복하자.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성남과 구리, 광명에 추가 개소하는 등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되는 동물들이 많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이 발생된 유기동물은 안락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김포시 공공시설이 20일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시립도서관 10곳과 문화관광시설 6곳은 수용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체육시설 22곳은 수용 인원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5인 이상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생활체육관은 당분간 휴관합니다. 무료 익명검사가 가능한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 2곳이 4주 더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1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는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관에 있고 종합운동장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생활체육관은 워킹스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시비 11억 7천만 원과 구비 3억 3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표지판과 차선 분리대 등도 수시 정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수요를 조사하고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2021년도 마을교육 학습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해와 마을에서의 생태환경, 에너지 전환 교육 등인데요.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세한 공모 방법은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원활한 공모를 위해 이달 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